네, 안녕하세요. 테리입니다. 네, 지금 시간은 아침 8시입니다. 캐나다 시간으로. 네, 일어나자마자 밥 챙겨 먹고, 또 하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뭔가 디자인이 깔끔해졌죠. 네, 저의 배우 세력께서 도저히 저의 이 푸어한 디자인을 못 보겠다며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. 그래서,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후원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. 그러니까, 많이 흥하면은 점점 더 고퀄의 그런 토크와 강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마이크도 곧 사야 되는데 네, 사달라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살 겁니다. 네, 그럼 오늘 얘기할 얘기는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얘기예요. 사실 이 문제는 정말로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오버피팅이라는 게 과연 무슨 문제인지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어,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게 이 점들이 우리가 지금 관측한 것들이에요. 일단 초록색은 무시를 하시고요. 이 점들이 우리가 지금 관측했던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우리가 이 관측했던 걸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머신러닝은 뭐였죠? 안 관측됐던 것들에 대한 값들을 아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점들, 예를 들어서 요 x가 요게 주어졌을 때는 과연 무슨 값이 적당한 값이냐, y 값이 이 값이 적당하냐, 이 값이 적당하냐, 이 값이 적당하냐, 이 값이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. 자,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, 이 추세를 잘 봐야 돼요. 그래서 이 점들이 어떤 추세를 그리고 있느냐.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거겠죠. 일단 선형 추세, 내 모델은 선형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모델은 1차 함수일 거야 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리스트 스퀘어 같은 모델로 풀 수가 있을 거예요. 무슨 리스트 스퀘어가 뭐냐면은 이 점들로부터의 이런 거리들, 이거 안 보인다. 이런 거리들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직선을 찾는 거죠. 찾아보니까 이런 직선이 찾아졌어요. 자, 그럼 이거는 적당한 모델일까요?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죠. 왜냐면 여기는 올라가 있고, 여기는 내려가 있고, 여기는 올라가 있고. 뭔가 더 복잡한 건데 우리가 너무 심플리파이하게 지금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. 자,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언더피팅이라고 해요.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랄까 좀 복잡도를 좀 간과했다는 거죠. 조금 더 적게 설정을 했다는 거죠. 자, 반면에 맨 오른쪽 걸 한번 볼게요. 오른쪽 걸 보면은 이번에 오히려 우리가 막 함수를 15차 함수로 지금 정한 거예요. 15차 함수로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퍼펙트하게 지금 맞출 수가 있겠죠. 왜냐면은 사실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뭐 하나의 점을 두 개의 점을 표현하는 직선, 세 개면 2차 함수면 충분하고 네 개면은 3차 함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의 복잡도만 증가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끔 만들 수 있다고요.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끔 우리가 예측을 하면은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는 에러가 얼마일까요? 에러가 0이겠죠. 왜냐면 난 지금 정확하게 이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는 이 y 값을 정확하게 지금 알아내고 있잖아요.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내가 정확하게 값을 알아내고 있다. 하지만 이게 꼭 좋은 모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은 과연 이 중간 지점과 이 중간 지점, 이 둘 사이를 예측하는 곳이 이것이 맞느냐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죠.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답이 4였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딱 이 점들만 보고선 과연 이 모델의 복잡도를 알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죠.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설명드리는 것을 어떤 문제라고 그러냐면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죠?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 데이터를 예측하면서 처음부터 이거는 복잡도가 얼마일 거야, 복잡도가 얼마일 거야, 복잡도가 얼마일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. 파라메트릭 모델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이 복잡도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. 반대 개념으로 논 파라메트릭이 있겠죠?
논파라메트릭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논파라메트릭은 이런 파라미터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정해준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뭐 데이터를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주어진 데이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찾을 수 있어요. 매우 복잡한 걸 상정한다면. 하지만 그게 장땡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점과 점 사이의 중간값 혹은 점과 점 사이의 바깥값 이런 값들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느냐,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. 그래서 꼭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잘 표현한다. 이걸 이제 트레이닝 에러라고 그러거든요. 트레이닝 에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은 테스트 에러가 중요하다는 거죠. 제가 다음번에는 이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하는 문제는 무엇이 과연 적절한 복잡도인가? 우리가 지금 뭔가를 예측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언더핏을 하고 있느냐, 오버핏을 하고 있느냐, 딱 맞느냐, 뭐 이런 문제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. 근데 보통은 제가 지금 제목이 오버피팅이잖아요. 근데 보통은 문제가 이제 오버피팅이에요. 이제 왜 오버피팅이 문제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딥뉴럴넷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노드가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. 그리고 두 번째 노드가 1000개가 있어요.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커넥션들 1000 곱하기 1000개의 파라미터들이 있다고요. 그럼 얼마예요? 1밀리언이죠. 100만. 그럼 100만 개의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1차 함수가 ax 플러스 b니까 2개잖아요. 뭐 2차 함수는 뭐 또 더 많고. 그러니까 100만 개의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복잡한 차수의 함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차수의 함수니까 사실은 잘만 하면은 트레이닝 에러는 거의 퍼펙트하게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테스트 에러죠. 과연 어느 정도의 꼬임에서 멈춰줘야 되느냐? 이게 문제인 거예요. 제가 이 모델 셀렉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수 있지? 우리가 이 복잡함을 어떻게 하면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잉!